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홀 가기 전에 꼭 생각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캐나다에 있는 호텔 프론트데스크에서 1년 동안 워홀을 했고요. 저에 대한 소개랑 이제 자세한 영상 업로드 계획은 여기 카드를 참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워홀을 왜 가고 싶으세요? 우리는 가기 전에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가야 돼요. 첫째, 나는 영어 실력을 쌓고 싶어. 둘째, 나는 해외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어. 아니면 돈을 정말 죽어라 모아서 세계 여행을 갔다 오겠어. 그리고 스키나 보드를 질리도록 타고 싶어. 호주라면 서핑을 하러 가고 싶어. 이렇게 계획이 있겠죠, 모두에게? 그러니까 목적을 왜 세워야 되냐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은 마냥 행복할 것 같잖아요. 설거지만 해도 그냥 해외살이라면 행복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가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가서 집을 일단 구해야 되고 직업을 구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간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슬퍼지거든요. 진짜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직업을 구했다 하더라도 이제 급여를 보면은 현타가 오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시급이 12.5불, 13불 이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일했던 밴프는 14불에서 15불 정도예요. 그럼 일단 13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3불에 곱하기 우리가 주 40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럼 40시간을 곱하면 일주일에 520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럼 520불을 4주로 곱하면 2080불이 나오거든요. 그럼 2080불이 우리가 다 가지는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20%를 떼간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80%를 곱하면 1000 보이시나요? 1664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환율을 계산해 볼게요. 제가 오늘 환율을 찾아봤는데 캐나다 1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852.20원. 그러면 850.20을 곱하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보이시나요? 141만 4,732원이에요. 이게 한 달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후 140만 원 넘게 받잖아요. 그럼 내가 이 141만 원 한국보다 적게 버는 금액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워홀러 분들, 막차 타고 가시려는 분들 다 영상 끄고 호주로 가시겠죠? 이런 게 이제 저는 현타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막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이거는 하나는 꼭 이루겠다라고 좀 나를 버티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필요를 해요. 목적이요. 워홀 생활을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평가를 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갔다 왔을 때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다라는 그래도 갔다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을 정말 잘 정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거나 다른 해외에서 취직을 할 때 도움이 될 그런 경력을 쌓고 싶었고요. 그리고 돈을 모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워홀이 끝나고 이제 세계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 어디로 가야겠다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우선 커피를 안 마셔요. 너무 써서. 그래서 아메리카노 진짜 안 마시고 어쩌다 마시면 뭐 바닐라 라떼 아니면 카라멜 마키아또 이런 거 마시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바리스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식당 서빙은
저는 서빙 경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관련 경력이 없기 때문에 뽑힐 거라는 생각을 안 했고요. 좀 제가 후회가 되는 게 제가 예전에 일했던 거에서 캐드를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그때는 열심히 배우지를 않았죠. 지금 되게 후회를 해요. 그때 내가 이거를 물어가면서 배워뒀으면은 뭐 캐나다에서 워홀을 할 때 사무직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말했던 커넥팅 다츠라고 아시나요? 이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들이 전부 점을 이루면서 그 점들이 이제 나중에 이어져서 선이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알바를 빵집에서 해봤고요. 아파트 사전점검 안내, 마트 시음 알바, 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왜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1년 내내 지옥에서 견디듯이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를 안 마시니까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은 재미가 없겠죠?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남을 돕는 일을 즐거워하고요. 제가 원하는 목적, 제가 가지고 있던 이력사항, 제가 좋아하는 일,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사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호텔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무직을 굳이 거기서 1년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저를 뽑기는 좀 애매하겠죠? 호텔에서 일을 하는 건 어떨까? 라고 고민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적을 세웠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지 그거를 정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많이 가는 이제 도시들이 이름이 보이죠? 저는 몬트리올이랑 퀘벡은 일단 뺐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못하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 호주에서 워홀을 2년을 하신 다음에 돈을 진짜 열심히 모으셔서 프랑스어를 공부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캐나다 워홀 신청에 합격을 해서 몬트리올 가가지고 거기서 워홀을 하셨어요. 뭐 여러분들 전공이 프랑스어라면은 이렇게 노리실 수도 있겠죠. 위니펙은 관광도시가 아니기도 하고 추워서 배제를 했고요. 빅토리아는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노잼이더라고요. 저는 포기를 했고요. 옐로나이프는 좀 되게 관심이 갔어요. 오로라를 보는 게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떠났던 5월은 성수기가 아니라서 일단 접어뒀고요. 근데 나중에 거기 여행을 갔더니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한국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밴쿠버나 토론토는 솔직히 도시 생활 재밌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가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급이 이제 10, 23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게 몇 불이었죠? 다시 계산해 봅시다. 1664불이었네요. 그래서 1664불에서 렌트가 한 달에 650불 정도가 돼요. 650을 빼겠어요. 우리가 교통 패스를 만약에 산다고 치면 한 80불 정도 들죠? 그럼 또 80을 빼고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루에 10불만 잡아도 벌써 300불인데 그럼 넉넉 잡고 한 450불 정도로 해볼까요? 그럼 450. 그럼 484불이 남아요. 여러분 500불을 그럼 저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우리 쇼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했죠? 그럼 내가 500불씩 한 달에 모으면은 곱하기 12. 그럼 6,000불이죠? 6,000불을 아까 말했던 852.20원이면 1년을 일했는데 5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으로 여행을 제가 보기엔 좀 빠듯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멕시코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쿠바를 갔다가 쿠바에서 유럽을 돌고 한 4개월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는 일단
제외를 하고 돈을 바짝 벌려고 밴프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밴프에서 한 6개월 정도 일하고 너무 추워지기 전에 밴쿠버로 옮기려고 했거든요. 지역 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짐을 다 풀었는데 그걸 언제 다 싸가지고 또 이동을 하겠어요? 간다고 직업을 바로 구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밴프에서 1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워홀을 가기 전에 생각해야 될 점은 첫 번째, 나는 왜 워홀을 가고 싶은가?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그러면 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경력들이랑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경력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무조건 관련된 경력은 꼭 쌓고 가세요. 외국은 그냥 내가 뭐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너 그럼 뽑아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력이 있으면 훨씬 더 잘 뽑히고요. 그리고 지역을 선정해야겠죠? 지역을 정할 때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 가는 게 좋겠구나. 아니면 이런 점들은 어떨까?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역 선정이 끝났으니 직업을 구하러 가야겠죠? 각 도시에는 잡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가시면 이력서를 무료로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잡페어라 그래서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이곳에 나와서 구직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력서를 확인을 하고 짧게 면접을 보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커버레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해외는 자기소개서라는 게 없고요. 커버레터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나는 너네 회사의 구인 공고를 이 사이트에서 받고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어. 나는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너네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럼 연락 기다릴게 라고 이제 메일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수정을 해줘요. 저는 잡센터에 가서 커버레터를 여러 번 수정을 받았고 무료로 출력을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여기서 꿀팁 하나 들어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학생이시면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학교에 비즈니스 영어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경영학과였는데 저희 전공은 아니었고 영문과 수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교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력서 작성하는 법, 아까 말씀드렸던 커버레터 작성하는 법이랑 그리고 인터뷰를 볼 때 이런 질문이 나오고 답변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등록금을 많이 냈잖아요. 이런 수업들은 밖에서 따로 사서로 들으려면은 돈을 또 지불해야 되는 거고 찾아서 듣는 게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빼먹을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빼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저한테 도움을 줬던 거는 영문 이메일 작성 수업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제가 정말 꼭 들어보시라고 강추를 날리고요. 잡센터 벽에 보면 이렇게 공고들이 쫘라라라락 붙어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인디드라는 웹사이트에서 직업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두 곳에 올라온 것들 위주로 보면서 한국인이 많이 찾는 호텔에 먼저 원서를 썼어요. 영어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면은 제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좀 특화된 거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런 쪽 위주로 원서를 썼는데 역시나 하나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단 하나도. 아마 거의 밴프에 있는 호텔 웬만한 거는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포기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릴리프 나잇 오디시라는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이게 밤 근무를 이틀을 하고 오후에 3일 동안은 프론트데스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 밤새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올빼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엑셀로 회계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저는 엑셀을 정말 사랑합니다.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군데 다 연락이 와서 면접을 받고 결국 한 군데에 최종 합격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워홀을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포지션 릴리프 나잇 오디시였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알려드리고요. 제가 구인 공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면서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